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오늘은 한 아버지의 고백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무섭고 어려운 아빠가 되기 싫었던 저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불필요한 권위를 내려놓고 아이를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서도 좋은 아버지라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날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한 생각이었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무던히도 긴 시간을 아버지로서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하며 좋은 아버지란 어떤 아버지일까? 나는 어떤 아버지로 살아가야 할까 고민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아버지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에 만나는 노답을 찾는 사람들의 윤용인 작가의 책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 나온 얘기입니다. 잠시 후 노차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아버지 역할에 대해 고민한 윤용인 작가와 깊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동물원 널 사랑하겠어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역사라는 말은 과거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자, 오늘은 생각의 전환을 갖고요. 앞으로 일어났으면 역사적인 사건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해서 오늘의 중심, 중년의 마음을 읽는 코너에서 이런 얘기들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거리에서 만난 우리 중년들의 목소리입니다. 통일이 돼서 북한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런 걸 희망하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면 노벨상 그거를 남북한 통합해서 통일을 해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꿈꿔봐요. 최근 들어서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 측에서는 뭐 사과를 했다 하고 그렇게 쉽게 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을 찾아뵙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손을 잡아드리면서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정한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앞으로 벌어졌으면 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광복절 이후에 맞은 첫 주, 역사 이야기로 이번 주 한 주를 꾸몄는데 그중에서도 구체적인 주제, 요일별로 달랐죠. 앞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역사적 사건. 한 99% 통일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 문자 번호는 샵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유로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 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그리고 9월 3일 토요일입니다.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는 파주 포크 페스티벌 티켓 2매씩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역사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사건 샵 0945 유료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조덕배 꿈에.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23분입니다. 앞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제가 문자 주제를 드렸는데요. 1369님, 새싹님이신데 반갑습니다. 남북통일, 그것도 반드시 평화통일 하셨어요. 0416님, 당장 리우올림픽에서 종합 1위 하는 거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대박 사건이죠. 하하하. 이 지금은 불가능한데요.
그런가 하면 또 7253님, 일본 아베 정권이 진정으로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담은 유엔 연설을 하는 걸 꿈꾸고 독도가 지금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걸 대한민국 국민에게 잘못했다는 반성을 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예전 고구려 땅이었던 연변 일대의 땅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걸 중국이 인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와. 네. 문자 많이들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저희 문자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유료 문자입니다.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사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에는 노답을 찾는 사람 윤용인 작가와 함께 할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뭘 그런 것까지 고민해? 너무 작고 소소해서 물어보기 부끄러운 고민이 있다고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에 답을 찾는 시간. 노답을 찾아주는 사람 노차사.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금요일 시간에는 너무 사소해서 남한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내게는 태산 같은 문제, 소소한 나만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노답을 찾는 사람, 일명 노차사 시간입니다. 문자로 여러분의 질문 참여 기다립니다. 샵 0945 유료 문자로 두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노차사 윤용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는 말에 윤 작가님 책에서 인용을 했습니다만 네. 윤 작가님은 어떤 아빠세요? 오프닝 들으면서 좀 쑥스럽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자체를 오프닝에서 이미 이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되게 나름대로 좋은 아빠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 뭐 얘기해 주니까 좋은 아빠인 줄 알았고요. 근데 애들이 청소년기가 되니까 제가 꼭 좋은 아빠는 아닐 수도 있다, 나쁜 아빠일 수도 있다는, 현실 인식을 하고, 지금은 좋은 아빠가 좀 되려고 노력을 하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아빠인 것 같아요. 나쁜 아빠는 너무하신 것 같고요. 좋은 아빠가 아닐 때도 있다. 이쯤 아니실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빠라는 화두는 아빠인 저로서 끊임없이 자연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생긴 아빠였지만 끊임없이 저를 성장시켜 나가는 아빠라는 화두는 계속 제가 좀 붙잡고 있는 질문이자 또 끊임없이 저 스스로 좀 답을 찾고자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윤 작가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를 48에 보셨어요. 아주 늦게. 아이고. 당시에 정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서 그러셨는지 아주 48에 보셨는데 이미 네. 저는 제가 뭐 걷고 초등학교 다닐 때 이미 할아버지셨던 거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친구들이 아빠라는 얘기를 할 때 전 아빠라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아서 네. 아빠라는 말 하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저희 아버지를 뵈면 아빠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엄하셨고 이미 할아버지셨고 네.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그 아빠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동경이 워낙 많아서 나중에 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좀 친구 같은 아빠가 돼야겠다라는 다짐을 아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저희 아버지의 어떤 그런 엄숙함을 반면교사라고 하죠. 우리가 반대로 좀 해보자. 아버지는 좀 그런 분이셨죠. 그러셨군요. 네, 그 아빠에게도 그러니까 아빠들도 이게 유형이 있습니까? 있죠. 조금 아까 엄하신 네. 아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저께 대전에 그
50대 초반 또는 40대 후반의 아빠들하고 공무원분들이셨는데요. 네. 아빠들하고 같이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주로 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아빠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 선배 세대가 누구냐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한 55년생부터 63년생 이때가 베이비 부모 네네. 세대일 겁니다. 근데 그 이후 세대들이죠. 저희들은 좀 그 이후 세대들인데 아마 64년생부터 한 73년생, 74년생 이때일 거예요. 근데 이 세대는 앞선 세대인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는 또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 앞에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조금 더 전통적인 아버지상에 훨씬 더 가까웠다면 이 베이비 부모 세대 이후의 세대들은 약간 젊은 세대들하고의 문화에 훨씬 더 많이 접촉돼 있고 아하. X세대 뭐 이런 걸 부르면서 네. 그래서 훨씬 가부장적이지는 않으나 여전히 자기들의 아버지의 영향 자체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세대여서 약간 혼돈의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죠. 아하. 그래서 한쪽으로는 좀 더 엄한 아버지가 돼야 되고 아버지 역할 자체를 아버지에게 배운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좋은 아버지냐 또는 뭐 좋지 않은 아버지냐보다는 혼돈의 아버지의 상이 훨씬 더 가깝지 않은가. 예. 네, 어려운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한 뭐 어떤 유형의 아빠. 이게 지금 세대 차이로 설명을 하셨지만 뭐 타고난 기질이라든가 환경적인 어떤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네. 좀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까? 둘 다일 것 같아요. 약간 기질적인 부분도 영향을 받겠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아, 환경적인 게. 아버지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이가 2살일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나이도 2살이고 5살일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나이도 5살이에요. 10살일 때는 아빠 나이도 10살이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아빠가 아이의 나이와 함께 성장하는 것. 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변화되는 것. 자, 오늘 아버지와 관련된 질문들 받아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버지와 관련해서 질문 이야기 나눠주시고 이제 곧 읽어드릴 사연에 대해서도 또 좋은 의견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연이 들어와 있네요. 저는 50대 중반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애비입니다. 나의 아버지 역시 그랬듯 아이들 잘 먹이고 잘 가르치는 게 아비의 최고의 의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IMF 시절 동료들 다 잘려나갔지만 악착같이 버텨서 지금까지 아이들 위해 살아가고 있죠. 우리 아들은 야구를 했습니다. 제가 꿈이 야구 선수여서 아들 어릴 때부터 야구를 가르쳤거든요. 제법 잘 따라주고 좋은 선수였는데 이놈이 가장 중요한 17살 때 야구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더니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2년째 방황 중입니다. 정말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평일에는 힘들게 일해 돈 벌고 주말에는 지 뒷바라지 한다고 쫓아다니고 엄청 고생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화가 납니다. 그 분노를 제 자신이 컨트롤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딸내미는 대학교 2학년인데 어디서 이상한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 지금 결혼을 시켜달라고 난리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받은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우, 참, 네. 힘드시겠는데요, 진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의 일 같지 않게 봤죠. 남일 같지 않으셨어요? 예, 뭐 똑같은 사연일 수는 없겠지만 네. 저도 이 딸은 좀 다른데 아들은 상당히 비슷했어요. 저희 애도 축구를 시켰었는데 비슷하게 여기 사연 속에서 야구고 근데 뭐 그만두고 학교 안 다니려고 하고 이런 게 심해서 네. 남의 일 같지 않게 들렸습니다. 저는 거의 머리가 다 빠지는 원형 탈모까지 와서 극심한 이 아주 큰 이 시간을 좀 보냈었거든요. 네. 남의 일 같지는 정말 않네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의 꿈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긴 한데 지금 이 경우에는 강요했다기보다는 좋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시켰다라고 보아지는데요. 네. 제가 볼 때 강요 같지는 않아요. 부모들이 제 경우를 비춰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이 부딪히는 어려움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이가 크지 않을 때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아이는 요 순서대로 클 줄 알았는데 특히 사내 아이들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전혀 예측에서 벗어나고. 네. 그래서 지금 뭐 강요하고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아빠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아이가 지금 크지 않으면서 생기는 이 혼란인 것 같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입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배웠지만 때로는 내 소유물 같이 여길 때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니다 해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게 잘 분리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너무나 본능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새끼라고 하잖아요, 내 새끼. 네. 예, 내 새끼. 정말 이렇게 자고 있는 걸 보고 되면 너무 정말 자기 분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로서의 욕심 자체가 비우는 것 자체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본능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결국은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끊임없이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다라는 것은 거의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윤 작가께서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책에서 아들과 힘들었던 사연을 써주셨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어려운 일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제가 원형 탈모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아이가 집을 나가서 처음에는 단순한 곧 돌아오는 가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아이가 14개월을 밖에서 저희는 생활을 했어요. 14개월의 아이가 나갔을 때는 당연히 뭐 저희도 아이를 데리러 오려고 시도도 해봤고 그런 아이는 끝까지 거부하면서 이 쉼터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단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나중에 책임을 잡고 부부가 서로한테 떠넘기려고 해요. 자연스럽게 네. 이런 일이.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저희는 또 큰 이제 우리 아들의 누이 제 딸이 있는데 얘는 그 중간에 껴가지고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이 되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풍지박산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되는구나를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것을 극복했었던 부분 자체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네. 조금 더 객관화시키는 작업들. 그러니까 제 감정과 이 사건을 들러붙고 있는 것을 좀 떨어뜨리는 작업을 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그냥 글쓰기였죠. 글쓰기로 그냥 물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책으로 나오긴 했지만 전문적으로 저는 뭐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글쓰기의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했던 건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마치 메모하듯이 낙서하듯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일기식으로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그 작업은 뭐냐면 제가 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제가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와이프를 탓하려고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됐을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와이프를 탓하고 있구나라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작업이 글쓰기를 통해서 저는 많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거리 두기에 대한 부분이.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해결을 아이가 하신가요? 아이는 이제 14개월 있다가 검정고시를 이제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를 따고 들어왔어요. 얘는 밖에서 검정고시를 따고 들어와서 그런데 들어와서도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그렇군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또 그 사이에도 뭐 제가 여러 가지 책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편안해지고 있고 저도 이전에 아이한테 가졌던 어떤 기대 여기 사연에 분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훨씬 많이 느긋해졌어요. 그렇군요. 느긋해져서 뭐 지금은 이런 얘기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꼭 19살에 안 하면 어때? 30살에 해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느긋해지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살입니까? 아드님이? 18살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통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뭐가 됐어요 하고 이렇게 성공담을 얘기하는 분 얘기 많이 들었는데 와중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는 좀 그런 성공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방송 나오면서 이제 학교를 내가 가야 되는데 제대로 막 일어나지 못하고 하니까 이전 같으면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막 이렇게 힘으로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랫동안 앉아서 그냥 걔 옆에 앉아서 물도 갖다 주고 시원한 물도 갖다 주고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지 학교 안 가게 되면은 스스로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다가 방송으로 나오셨군요. 네, 뭐 그런 과정들인 것 같아요. 저도 저 자신을 제가 책에다 그런 거 썼거든요. 그 아빠는 아이를 낳고 아이는 아빠를 낳는다고. 저는 아이를 낳지만 끊임없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 내가 많이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맞지 않을 수도 있구나.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구나.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루더 밴드러스예요. Dance with my father. 네, 당신의 전성기. 저희 원래 가요 들려드리는 프로인데요. 오늘 좀 특별하게 루더 밴드러스의 Dance with my father 들려드렸습니다. 10시 43분. 6812님, 아이의 나이에 따라 아버지의 나이가 함께 먹어간다는 얘기 참 가슴에 와닿네요. 응팔에서 나도 아빠가 처음이어서 그래라고 자식에게 사과하는 모습 보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이쿠, 찡한데요? 0310님, 저희 아버지는 정말 희생적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도 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저에게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즘 들어서 아버지를 자꾸 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고 고민 있는 분들 많으실걸요? 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씀 은연중에 하시잖아요. 특히 딸들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종의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큰 어깨를 가지고 마치 신화처럼 늘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아빠가 나이가 들면서 한없이 작아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될 때 실제로 내가 그 아빠가 작아지는 그 자체가 이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에게 이전에 그 갖고 있던 그런 듬직한 아빠라는 것이 사라졌다라는 그 자체가 심리적으로 이 짜증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당연히 아빠가 작아지죠. 작아지는 만큼 그 작아짐의 대신에 자식이 컸으니까. 근데 커서 이런다니까요. 내가 뭐 너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뭐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실 적에 자식들이 좀 성숙함 모르는데 약간 아직 철이 덜 들었을 때는 누가 그렇게 키워달래? 그러니까. 이런다니까요. 예, 그럼 걷잡을 수 없죠. 아빠도 요새는 힘들다야. 체력이 많이 약해서 이제 아빠도 그런가 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술 좀 그만 먹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처방을 해달라 그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얘기하고 싶지 않죠. 정말로. 그렇죠. 6845님 이거 문자 읽어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20살이 넘어서 아빠가 야동을 보시는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아빠랑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괜찮은데 아빠가 제 눈치를 보고 슬슬 피해 다니셨는데 어떡하죠? 아이고 이거 난감한데. 보통은 이렇게 이 청소년 뭐 중학생 뭐 이렇게 이럴 때 사내 아이가 그런 야동을 보게 되면 엄마가 그걸 뭐 이렇게 딱 들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가 딱 봤을 때. 진짜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뭐 티슈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뭐 방에다 갖다 놓는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약간 너무 좀 오버인 것 같고 그냥 모른 척 하고 문을 닫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마 지금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20살 넘은 딸이 아빠가 야동을 보는 걸 봤다면 딸의 입장에서는 뭐 두 가지의 반응이겠죠. 하나는 아빠가 정말 싫었다면 그냥 혐오스럽다라는 걸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빠를 믿는다면 우리 아빠가 아직도 젊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후자면 정말 좋겠는데. 근데 어느 쪽이든지 딸과 친한 아빠든 딸과 친하지 않은 아빠든 아빠 스스로가 굉장히 민망하고 괴롭고 그럴 것 같아요. 서로 집안에서 그냥 불문율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사춘기 아들이 야동 보는 걸 목격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적당히 봐라. 그럴 것 같아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그거는 그래요? 마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막 이런 거와 비슷한 식으로 그냥 뭐 얘기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기 안 하는 게. 아이는 이미 알거든요. 스스로 엄마가 봤다는 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스스로 알아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되려고 그러는데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아빠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신 청취자 중에서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혹은 잘못된 실수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교육, 뭐 프로그램, 책, 정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이게 현장에서 아버지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 아버지들이 겪는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 어려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아이에게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거 방관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 정도 수위 자체를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개입을 하자니 아이가 너무 극하게 저항해서 계속 관계가 틀어지고 얘기 안 하려고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자니 이게 내가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닌가에 이 혼돈을 굉장히 많이 겪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를 갖다가 가족들에게 하자니 가장으로서 약한 모습이 될까봐 이 얘기를 또 못하니까 끙끙 속으로 앓고 있고 이래요. 그래서 계속 그 혼돈 자체를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한테 얘기하거든요. 대상을 자꾸 자식한테 두지 말고 아버지 먼저 행복하자. 아버지 먼저 내가 개인적으로 이 행복하려면 50대 60대의 행복한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내 취미 생활을 갖고 내 관심을 어디다 두는가에 먼저 포커싱을 두십시오. 그럼 아이는 아이 방식으로 자라고 아이스로 변화가 됩니다. 괜히 끌당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육들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아빠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지금 동대문 쪽에 아빠나빠라고 하는 그 무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건 아빠들이 강연도 하고 인문학 강의도 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뭐 인터넷에다가 아빠 협동조합 치면은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그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희는 아빠하고 같이 떠나는 여행 같은 것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박 2일 동안 아빠들이 같이 가서 아빠들끼리 자식과의 대화법도 같이 한번 실습해보고 또 아빠들 몸 자체에 대해서 같이 치유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집단 상담이라 해서 아빠들끼리의 고민도 같이 한번 다 속에 있는 얘기도 털어내는 그런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이런 최근에는 정말로 이 아버지들의 문제를 같이 공유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으로. 그렇군요. 조금만 네네. 정보를 찾으려고 한다고 보면 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여행 프로그램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저희 아이 초등학교에서 아빠와 함께 당일로 역사 탐방 뭐 여행 이런 걸 한번 기획했는데요. 네. 다녀오신 아빠들은 다 녹초가 됐고 함께 간 아이들은 너무 좋았다고 또 가자고. 대한민국의 우리 아버님들 힘내시고요. 네. 어쨌든 아버님들의 고민만큼 네. 우리 아이들이 잘 크는 것이고 또 아버님들의 고민만큼 이 잘 크는 아이들이 이 사회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고 좋은 토양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고민 자체가 헛된 고민이 아니라는 마음 네. 정말 파이팅 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처음 아빠가 돼본 거잖아요. 그렇죠. 자, 네. 파이팅을 외치면서 코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답을 찾는 사람들. 자, 오늘도 윤영인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 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그 회사 예술하는 회사도 아니면서 미술관을 열었다면서요? 그 회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길을 열었다면서요? 세상에나 그 회사 100세까지 잘 살기 위한 연구소를 열었다면서요? 대체 무슨 회사길래? 내가 가진 것을 활짝 열고 나누면 좋은 생활은 더 좋아진다고 믿는 아메이입니다. 25주년 아메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 네. 놓쳤어요. 진행하는 동안에 문자들. 2737님, 그래서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죠. 9110님. 아빠라는 단어 자체가 저에겐 아쉬움과 회한으로 밀려와요. 제 나이 27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정작 그 이유가 저의 삶 속에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났죠. 공군 파일럿이셨던 아버지가 많이 그리워요.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문자 주제 역사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사건들. 2101님, 10년 후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남북한이 하나 돼 온전한 대한민국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0321님, 한국문학계나 과학계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는 것 바라고 바랍니다. 1896님, 누진세 완화돼서 마음 놓고 에어컨 틀며 아가랑 뽀송뽀송 살고 싶어요. 0722님, 일본 수상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 우기지 말고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발언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셨고 9333님이 긴 문자 주셨는데 핵심만 좀 읽어드리면 우리나라의 YTN 라디오 창설 자체가 역사입니다. 하시면서 라디오 채널이 10여 개 이상 있지만은 YTN 라디오가 100% 완벽합니다. 라고 이제 저희 라디오 칭찬을 막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문자 당첨되신 분 2101-0321 두 분이세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는 평일에 방송합니다. 멋진 주말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노래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시그널 음악 보내드려야 된다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로 수놓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